김의겸 의원이 제가 조금 전에 입장을 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걸 좀 짚어볼게요. 제가 급하게 좀 출력을 하나 해왔는데요. 자, 한번 그래픽 한번 보시죠. 아, 그래픽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자, 보도된 저 거짓말이라는 진술이 사실이라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다만 국정과 관련한 중대 제보를 받고 국감에서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다. 그래픽엔 없는데요.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권지웅 의원께 어떻게 좀 질문을 드릴까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일단은 제보자에게 들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 제보자가 제보한 내용이 거짓으로 지금 확인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을 의혹을 제기했던 의원으로서 사과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공식적인 사과이기 때문에 사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뭐 이 의혹이 제기될 때 사실은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때 당시에 드리긴 했는데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다르게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예. 그러니까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가 좀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과 동시에 저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 어떤 국회의 구성원의 의혹 제기에 대응하는 방법 또한 좀 지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국무위원으로서 너무 황당한 의혹을 제기받으며 화도 나고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국무위원은 정부의 대변인으로서 국무위원의 행위는 정부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의 구성원을 형사적으로 조치하겠다. 그리고 당신은 뭘 걸겠냐라고 사실은 겁박하면서 네. 의혹 제기에 대해서 되게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과거에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돈다발 사진을 놓고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돈 받은 거 아니냐라고 할 때도 이재명 지사가 국회의원직 걸 수 있냐라고 되묻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인 이은재 의원도 왜 MS 오피스를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서 사냐, 사퇴하시라라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로 허무맹랑한 제기였지만 그 자리에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부적절한 의혹을 제기한 입법부의 구성원이 정치적으로 평가받아야 될 부분이지 국무위원회에 의해서 뭔가 심판받아야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건 좀 분명히 하면 좋겠습니다. 예. 김영호 의원. 예. 그 권지웅 전 최고위원이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 네, 비대위원 예. 말씀하신 거에 어느 정도 좀 공감이 가요.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의겸 의원 경우에는 이게 반복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할 때 지난번에도 오히려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에게 장관직 뭐 걸어라 뭐 이런 얘기를 아마 먼저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도 뭐 이렇게 거짓말로 드러나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했던 거짓말이나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 절대 제대로 된 사죄나 사과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당의 대변인 아닙니까? 근데 당의 대변인으로서 사실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보세요.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는데 이거는 무슨 외교관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이것은 전 진심 어린 사죄나 사과의 표현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의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그 당에 끼치는 누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의 대변인은 말을 많이 해서 대변인이 아니라 그만큼 그 자리가 무거운 거거든요. 예. 대변입니다. 자기 얘기나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리고 대변인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이 진실인지 아닌지 본인이 취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더 탐사하고 협업을 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죄가 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진 데는 민주당 지도부도 한 몫을 했다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 공세의 판을 키웠던 것이죠. 지난달 26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어 그 신빙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과할 정도로 화를 내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마치 분노 조절하기 어려운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이라면 제2의 국정농단에 해당될 만큼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생은 안 돌보고 새벽까지 술판만 벌이는 게 그게 주사파 아닙니까? 네, 뭐 당시 목소리를 들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들이 드실 겁니다. 자,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은 이건 말고도요, 술자리 제보가 들어왔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목소리를 낸 바가 있었죠.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대통령 된 다음에도 밤늦게까지 술자리를 한다는 제보가 하도 많이 들어와요. 아, 민주당으로요? 네, 한 번은 철수했다가 예. 야, 한잔 더 하자 다시 나가셔서 철수했던 경찰이 다시 또 경호로 들어갔다는 제보도 받았어요. 저는 너무 과음을 해서 일정까지 취소하는 일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조언은 야당 의원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박수영 수석님. 박수영 예. 수석께서도 뭐 청와대 대변인도 하시고 뭐 당에서도 대변인을 오래 역임하셨는데 어쨌든 이번 이 논란의 가장 시발점이 된 것은 민주당의 대변인 김의겸 의원의 의혹 제기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논란이 조금 더 커진 측면도 있는데요. 좀 어떻게 보세요? 좀 여러 가지 목소리 듣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 당시로는 잠깐 말씀드린 대로 녹취록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물증이 같이 제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의 개연성에 대해서 좀 더 무게를 두고 김의겸 의원들에게 있고 지도부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저는 뭐 이 자체보다도 한 가지 좀 정치권에 제안을 좀 하고자 하는 것이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이야기한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뭐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는데 그게 사과냐 아니냐 질문을 하셨는데 아니 유감은 대체로 피해자가 좀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게 유감 아닙니까? 가해자가 유감을 갖는다는 말은 왜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만 이 주어와 수어가 맞지 않는 이런 게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감이라고 하는 표현은 지금까지 계속 쉽게 말하면 가해한 사람들이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가해한 사람은 죄송하다, 사과드린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나 그 피해자들이 그래 뭐 사과는 했지만 내가 아직도 뭐 유감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정치권만 이상하게 사과를 할 때 유감이라고 하는 별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그 국어학적인 뭐에 맞지 않는 표현을 자꾸 빌려다 그러니까 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해를 한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예, 저는 안 거죠?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를 한 사람한테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유감이다 이건 얘기가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런 그 유감 표명을 하여튼 뭐 여든 야든 뭐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과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좀 진심을 담아서 하는 방법을 좀 만들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 지금의 상태대로 결론이 난다면 지금 발언했던 민주당의 지도부도 있고 당사자 김의겸 의원도 있으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민주당에서 입장을 좀 정리해서 예.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는 게 국민께 사과를 드려야죠. 그리고 당사자인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도 사과를 해주는 것이 예. 만약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게 민주당이 사과를 받을 일이 있으면 더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문제가 이게 결론이 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겠고 유감에 대한 어휘의 사용은 좀 우리가 좀 제대로 하는 좀 전통을 세우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유감이라는 표현,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김의겸 의원이 오늘 이렇게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 제가 그렇지 않아도 방송 전에 유감이라는 게 정말 어떤 의미인지 사전을 찾아봤어요. 마음에 차지 아니하여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 있는 느낌입니다. 이게 사전적 의미가. 근데 김의겸 의원이 지금 이 유감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적절한 것인지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일각의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제 가짜 뉴스로 사실상 판명이 나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거짓말 퍼레이드로 대통령과 장관을 소재 삼아 국정농단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최고위원, 중진 의원, 대변인까지 집단 리플리 증후군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곰팡이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제 짜고 치는 거짓말을 스톱하십시오.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김의겸 의원은 대국민 거짓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하시고 의원직을 사퇴해서 본인의 말과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뭐 의원직 사퇴해라 전주의 의원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김영우 의원도 뭐 이 정도면은 이건 사퇴해야 될 사안이다 뭐 이렇게 보셨는데 우리 권지웅 의원께 질문을 드릴까요? 어쨌든 심심한 유감이다 입장은 냈습니다. 김의겸 의원이. 그러면 이걸로 끝나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김의겸 의원이 뭔가 추가적인 의원직 사퇴가 됐든 대변인직 사퇴가 됐든 무엇이 됐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면 김의겸 의원이 어떤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지금 시점에 정치적 공방의 뭐 행태를 볼 때 사실 이 정도 사과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전 수석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대로 만약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사과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당장은 마치 김의겸 의원이 뭔가 한동훈 장관에게 진 듯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두고두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자기가 잘못한 일은 분명하게 사과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되려 긍정적 이미지를 남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와 관련된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던 다른 지도부 의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앞서 그렇게 말씀드린 건 지금 여야가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조금이라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뭔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에서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서 그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어떠세요? 우리 최단비 변호사께서는 김의겸 의원이 뭐 어쨌든 유감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이게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 계속 뭔가 논란이 이어질 것 같고 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아까 전재 의원이 인용한 것처럼 한 번 툭 던져놓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은 더 이상은 이제 참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이번 사건과 관련되어서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허위 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방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예. 이제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이제 대표로서 내가 어떠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가 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면책 특권에 따라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 대법원 판례에서 면책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하나는 이 아무런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언급. 그래서 설사 그것이 국회 내에서라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허위 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얘기한 거. 근데 이제 김의겸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허위 사실인 걸 몰랐다. 그리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조금만 찾아보면 이것이 허위 사실인 걸 알 수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허위 사실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랐을 때에는 면책 특권으로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